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 데이터 시스템 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한순간에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실험실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한 분석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장 현장은 어때요? 기름때, 미세한 진동, 계속되는 네트워크 지연, 예측도 안 되는 변수들로 가득한 말 그대로 혼돈의 공간입니다. 바로 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 최신 기술로 쫙 무장한 스마트 팩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생산을 최적화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하던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는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공장 전체에 경고음이 울리고 생산 라인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정밀기계는 망가졌고 납품일은 바로 코앞인데 말이죠.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막아야 할 스마트 팩토리가 오히려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셈이죠. 자, 이 사고의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데이터의 실종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제품에 붙은 QR코드가 기름에 오염돼서 인식이 안 된다거나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특정 시간대 센서 데이터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 텅 빈 데이터 앞에서 그냥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데이터가 사라지는 방식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을 보다가 실수로 아무 페이지나 찢어버리는 완전 무작위 결측. 두 번째는 너무 자주 봐서 특정 페이지만 너덜너덜해져서 찢어지는 조건부 결측이에요. 현장에서는 이 두 번째, 조건부 결측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 과열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는 걸 예측해야 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을 때만 센서가 고장나서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를 아예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라진 데이터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베이지 정리라는 멋진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베테랑 형사가 과거 유사 사건 기록,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죠. 그리고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들, 이걸 우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조합해서 범인을 추리하잖아요. 베이지 정리도 똑같아요. 과거 데이터 패턴과 현재 주변 다른 센서들의 정상적인 값을 종합해서 사라진 값이 뭐였을지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요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데이터가 도대체 왜 사라졌는지 원인부터 분석하고요. 둘째, 베이지 정리로 가장 가능성 있는 값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 값으로 빈칸을 채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정치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신뢰도까지 계산한다는 거예요. 복원된 데이터를 100% 믿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안고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복원한 데이터가 진짜로 분석 모델의 성능을 높였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를 공개합니다. 바로 시스템들끼리의 단절된 소통입니다. 분석 인공지능이 지금 당장 설비 속도 5% 줄여야 합니다. 곧 고장날 것 같아요. 라고 아무리 목 터져라 외쳐도 그 메시지를 실제 공장 설비에 전달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끊어진 소통의 다리를 놓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REST API입니다. 이게 뭐냐면 식당에서 손님이 메뉴판 보고 정해진 양식으로 주문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내주는 것처럼 시스템 사이에도 이렇게 요청하면 저렇게 응답한다는 표준 규칙을 정해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분석 시스템이 현장 시스템한테 이 데이터 좀 줘, 또는 이 작업 좀 해줘 라고 아주 명확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장에는 독일산, 일본산, 미국산 기계가 막 뒤섞여서 저마다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OPC UA라는 산업용 UN 통역사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각기 다른 설비의 언어를 하나로 통역해서 마치 모든 기계가 처음부터 같은 말을 썼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근데 그냥 연결만 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현장 네트워크는 언제든 끊기거나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안전망입니다. 통신이 실패하면 몇 초 뒤에 다시 보내보는 재시도, 연결이 복구될 때까지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두는 버퍼링, 그리고 데이터 전달이 너무 늦어지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지연시간 모니터링, 바로 우리가 조사하는 이 사고처럼요. 이런 예외 처리가 없으면 단 몇 초의 통신 지연이 곧바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부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제각각인 시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센서마다 데이터를 뱉어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서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진동 센서는 1초에 수천 개 데이터를 막 쏟아내는데 온도 센서는 1초에 하나, 품질 검사는 10분에 한 번 데이터를 기록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자체가 다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나의 타임라인에 놓고 온도가 올라갈 때 진동이 심해졌나? 같은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걸 해결하는 첫 번째 전략은 다운샘플링입니다. 너무 촘촘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요약해서 느린 데이터의 박자에 맞추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2시간짜리 영화의 모든 장면을 다 보여주는 대신에 핵심만 딱 뽑아서 1분짜리 예고편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1주 동안 쌓인 1000개의 진동 데이터에서 평균값이나 최대값 하나만 딱 남기는 거죠. 물론 세부 정보는 좀 잃어버리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대 전략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업샘플링인데요. 이건 듬성듬성한 데이터의 빈틈을 채워서 촘촘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여러 장의 사진 사이에 가상의 그림을 그려 넣어서 부드러운 동영상을 만드는 걸 상상하시면 쉬워요. 10분에 한 번 나오는 품질 데이터를 1초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텅 빈 시간들을 예측값으로 채워 넣는 거죠. 물론 이건 실제가 아닌 추정치니까 어떤 방법으로 채워 넣느냐에 따라 분석의 신뢰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스마트 팩토리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코딩 기술이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현장의 혼돈 속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내는 정말 필수적인 방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단순히 기술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시니어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니어 엔지니어는 기능 구현 자체에 집중하지만 시니어는 통신 장애가 났을 때 데이터 유실 방지 대책은 있나요? 같은 예외 상황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짜 전문성이라는 건요, 완벽한 조건에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끊기고 통신이 지연되고 시스템이 온갖 예측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힐 때 바로 그럴 때 우리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능력, 애초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패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시니어의 진짜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혹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깨끗한 데이터가 보장되는 이상적인 환경만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실제 현장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